정말 충격적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 검던 자리에서 흰 머리카락 두세 가닥이 눈에 보이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옆에 새로운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더 자라난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흰머리가 두세 가닥에서 10가닥, 20가닥으로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수리 쪽에만 있던 흰머리가 옆머리까지 번지고 앞머리에서도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염색을 해도 2주만 지나면 뿌리가 하얗게 올라오고 석 달이 지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고 샴푸할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수리가 휑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빠지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가닥 이상씩 빠지더니 석 달 만에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대머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딱 2달만 실천하셨는데 빠지던 머리카락이 멈추더니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하얗던 머리뿌리에서 검은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화가 확실했죠. 오늘 제가 공개하는 이 방법은 쉽게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게 알려지면 수십조 원 규모의 탈모 치료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유독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까맣고 풍성한지, 왜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변화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먼저 몸속에서 시작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세포는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색소세포가 스스로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세포에게 힘을 보내줘야 하는 길 자체가 막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길을 저는 흘러가는 작은 강처럼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 강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금세 메말라 버리듯이 우리 머리도 똑같은 흐름을 이뤄가죠.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생기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도 머리가 새카맣게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흐름이 약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머리카락은 천천히 색을 잃고 가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 손으로 살짝만 잡아도 쉽게 끊어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염색을 해도 금세 다시 하얗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계속 자라고 쉬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 주기가 흐트러지면 자라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보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흰머리가 보였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착각이죠.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부족한 영양, 잦은 염색 등이 몸속 흐름을 막아버리는데요. 흐름이 끊기면 색소세포는 힘을 잃고 색이 빠진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넓은 부분이 동시에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죠. 어느 구역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된 줄기가 전체적으로 기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겉으로 보이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흐름이 약해졌다는 것은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힘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다시 힘을 채워주면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보여주죠.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변화를 많이 확인했는데요. 처음에는 흰머리가 계속 늘어만 간다며 걱정하시던 분들이 흐름을 다시 살리는 습관을 조금씩 해나가면 어느새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빗질할 때 감촉이 달라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모근이 다시 힘을 찾으면서 머리 뿌리에서 진한 색이 올라오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몸속 작은 흐름이 얼마나 잘 살아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잡아주는 방법을 알게 되면 흰머리의 속도도 빠짐의 속도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스스로 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죠. 흐름만 다시 살아난다면 머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흐름을 깨우는 핵심 재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놀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재료입니다.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몸속의 작은 흐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흐름을 다시 깨우는데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배탈이나 감기, 몸을 덮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생강이 가진 힘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생강은 몸의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기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재료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 아주 미세한 길을 통해 영양을 전달받는데요. 그런데 이 길은 나이가 들수록 서늘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이 좁아진 길을 다시 넓혀주고 흐름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생강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따스한 기운을 일으켜 흐름을 깨우죠. 그래서 몸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흐름이 쉽게 정체되기 때문에 생강처럼 순환을 깨워주는 재료가 꼭 필요한데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고 머리가 무겁다고 느낄 때 생강차를 즐겨 마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머리까지 올라가는 기운이 약해지면 두피는 금세 차가워지고 그 차가움은 색소세포의 힘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중년 이후 두피 온도가 낮아지면 영양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의 생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강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생강은 두피의 기운을 부드럽게 올려주고 영양이 머리 쪽으로 전달되는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얻기 쉬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흰머리가 많아진 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두피가 차갑고 뻣뻣해지는 느낌이에요. 빛을 대면 머리가 바삭거리고 머리카락이 쉽게 꺾이거나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생강을 꾸준히 활용하면 두피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머리 뿌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생강은 몸속 깊은 곳의 흐름을 천천히 열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기 위해선 단순히 겉에 무엇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흐름이 살아나야 하고 그 흐름을 깨워줄 기본 재료가 바로 생강인 겁니다. 생강이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요. 다른 재료들과 섞었을 때 힘이 몇 배로 커진다는 점이에요. 생강 자체만으로도 흐름을 깨우지만 생강이 가진 기운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들고 머리 뿌리까지 닿게 해주는 조합들이 따로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차로만 마셨을 때는 변화가 약하게 느껴졌는데 특정 재료와 함께 섞었을 때 확연한 반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생강은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생강의 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제 생강이 왜 이 과정의 중심이 되는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흐름이 살아야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생강은 그 출발점이죠. 그리고 생강이 가진 힘을 몇 배로 끌어올려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황금 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합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강이 흐름을 깨워 머리뿌리까지 기운을 올려주는 출발점이라면 꿀은 그 기운을 오래 머물게 해주는 재료인데요. 생강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힘이 유지되기 때문에 머리뿌리가 다시 힘을 찾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예전부터 생강과 꿀을 함께 쓰는 방법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머리의 생명력을 지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생강은 흐름을 깨우고 꿀은 흐름을 천천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꿀이 들어가면 생강이 가진 자극적인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몸속에서 흘러가는 힘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이 조합이 꾸준히 사랑받은 이유는 흐름을 올리고 유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꿀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꿀은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피로 전달되는 힘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피가 예민하거나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생강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곤 하죠.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두피의 불안정함 때문인데 꿀은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생강과 꿀을 섞을 때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생강 한 조각에 꿀 한 작은 술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 비율을 맞추면 생강의 기운이 과해지지 않으면서도 꿀의 부드러운 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거든요. 생강은 얇게 썰어 물에 넣고 20분 정도 약한 불에서 끓여 향과 기운을 우려냅니다. 강한 불을 쓰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는 것이 좋아요.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컵에 따르고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꿀을 넣어 녹이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섞으면 꿀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해졌을 때 넣는 것이 좋죠. 이 조합을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인데요. 이 시간은 하루 동안 떨어진 기운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시작되는 때라 머리뿌리로 힘을 보내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꾸준히 마신 뒤 머리를 감을 때 두피가 덜 아프고 머리카락이 덜 끊어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일주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2주가 지나면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3주가 지나면 빗질할 때 가늘고 힘없던 머리카락이 조금 덜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이 지나면서 머리뿌리에서 올라오는 색이 예전보다 조금 더 짙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머리카락을 바로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하죠. 환경이 갖춰지면 머리는 반드시 반응해요. 생강과 꿀의 조합은 몸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머리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연스럽게 흐름이 살아나면 머리카락의 생명력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과 꿀을 흰머리 관리의 출발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황금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생강과 대추의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머리카락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서 첫 번째 조합과는 또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강과 꿀이 머리뿌리의 기운을 깨우고 유지하는 출발점이라면 생강과 대추의 조합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늘어나는 이유를 단순히 색소가 사라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바탕이 약해져 머리카락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추는 이 바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중요한 재료죠. 대추는 오래전부터 기운이 떨어졌을 때 몸을 보호하는 데 자주 쓰였는데요. 몸이 지치면 머리로 보내야 할 힘까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은 금세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생강이 흐름을 깨우고 길을 열어준다면 대추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힘을 보충해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생강만 썼을 때보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섞었을 때 머리의 반응이 더 안정적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추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에요. 대추 속에는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올리고 몸의 중심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특히 끊임없이 염색을 해왔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 머리카락이 푸석해진 분들은 대추를 함께 썼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머리카락을 뿌리에서 지탱하는 바탕이 단단해져야 흰머리와 빠짐의 속도가 늦춰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올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생강과 대추를 섞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생강은 얇게 썰고 대추는 씨를 빼서 반으로 갈라 물에 넣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여줍니다. 강한 열보다는 낮은 열이 훨씬 좋아요. 30분이 지나면 대추의 진한 향과 생강의 힘이 물속에 충분히 배어나오기 때문에 컵에 덜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때 대추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쓰게 변할 수 있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강과 대추는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가 가장 좋은데요. 하루 동안 떨어진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고 머리로 전달하는 힘이 가장 잘 살아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마신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주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을 감았을 때 처음보다 덜 푸석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3주 정도 지나면 빗살이 머리를 통과할 때 갈라지는 느낌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머리뿌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조금씩 올라오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과 꿀 조합을 먼저 사용했던 분들은 생강과 대추를 이어서 사용했을 때 머리뿌리의 힘이 더욱 안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꿀이 흐름을 잡아주었다면 대추는 그 흐름을 지탱하는 바탕을 강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 잡으면 머리카락이 힘을 잃는 속도는 훨씬 늦춰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생강과 대추의 조합은 머릿속 흐름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주는데요. 흐름이 살아나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흰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색을 잃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몸속의 흐름과 바탕이 모두 살아있어야 하는데 생강과 대추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은 꾸준함만 유지하면 가장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앞의 두 조합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강과 꿀이 흐름을 열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생강과 대추가 바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은 그 둘의 힘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쇼가오는 생강을 진하게 우린 농축액으로 생강의 기운을 압축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생강차보다 훨씬 깊은 향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흐름이 아주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죠.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 머리카락이 유난히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분들,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몸속의 흐름이 거의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생강 농축액을 사용하면 흐름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강을 평소보다 훨씬 깊게 몸에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쇼가오는 원래 몸이 차가워 기운이 위로 오르지 않는 분들이 자주 쓰던 방식이었는데요. 먹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고 머리를 감았을 때 두피가 이전보다 덜 차갑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쇼가오가 가진 깊은 기운이 머리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기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색을 잃은 머리카락도 다시 힘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강과 쇼가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불을 끄고 그 물을 컵에 따르는데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쇼가오 한 작은 술을 넣어 천천히 녹여 마시면 됩니다. 생강물 속에서 쇼가오가 풀리면서 생강의 기운이 2배 이상 깊게 몸속으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식힌 뒤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을 마시는 시간은 저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대가 좋은데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부드럽게 흡수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마시면 몸의 흐름이 잠들기 전까지 충분히 돌 수 있어 머리뿌리까지 기운이 도달하기 쉬워지거든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를 사용했을 때보다 쇼가오 조합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꾸준히 마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두피가 예전보다 덜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주가 지나면 빗질할 때 끊어지는 머리카락 수가 줄어들고 머리를 감았을 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 양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나면 머리뿌리의 감촉이 이전보다 단단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생강과 쇼가오는 흐름을 강하게 깨우는 조합이기 때문에 머리뿌리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인데요. 생강의 힘을 농축한 쇼가오는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머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색을 잃은 부분이 다시 힘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꿀 조합에서 흐름을 잡고 생강과 대추 조합에서 바탕을 다졌다면 생강과 쇼가오 조합은 머리뿌리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은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죠.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은 몸속 깊은 곳에서 흐름을 깨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예전보다 힘을 되찾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그리고 생강과 쇼가오, 이 3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그리고 생강과 쇼가오, 이 3가지 조합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향하는 곳은 하나인데요. 바로 흐름을 살리고 머리뿌리에 힘을 보내는 과정이죠.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색소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흐름이 끊겨 머리뿌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 흐름을 되돌리는데 3가지 조합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힘을 보태게 됩니다. 생강과 꿀을 사용하면 머리뿌리 쪽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반이 생기는데요. 생강이 깨운 흐름을 꿀이 부드럽게 유지해주면서 머리까지 이어지는 기운이 갑작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푸석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고 감을 때 빠지는 양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아주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흐름이 살아나는 첫 번째 신호라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사용하면 이 흐름이 올라가는 길을 단단히 지탱하는 바탕이 마련되는데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 아래쪽이 든든해야 합니다. 바탕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영양이 올라가도 머리뿌리가 받지 못하거든요. 대추는 이 아래쪽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의 생명력이 점점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빗질할 때 갈라지는 느낌, 끊어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바탕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까지 더하면 흐름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생강을 농축한 쇼가오는 몸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생강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깊은 기운을 올려줍니다. 몸이 지쳤거나 오랫동안 흐름이 멈춰있던 분들은 이 조합을 사용했을 때 반응이 훨씬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피가 이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지고 머리를 감을 때 뿌리 쪽이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 3가지 조합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돌아가는데요. 흐름을 깨우고 그 흐름을 유지하고 아래쪽 힘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깊은 곳에서 기운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모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할 때보다 3가지 조합을 단계적으로 이어서 사용했을 때 변화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과 꿀을 먼저 사용했을 때는 변화가 느리다고 말하지만 생강과 대추를 이어서 사용하면 머리뿌리에 안정감이 나타나고 생강과 쇼가오까지 사용했을 때 비로소 뿌리에서 올라오는 머리카락 감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라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흐름이 살아나면 머리카락은 반드시 반응하는데요. 흰머리가 다시 색을 찾는다는 말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새로 올라오는 머리가 이전보다 더 진한 색을 띠기 시작하고 빠지던 머리카락이 멈추면서 전체적으로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3가지 조합을 꾸준히 사용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힘없이 축 처져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든다고요. 두피가 차갑고 건조하던 분들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변화들은 모두 몸속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흔히들 머리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만은 예외인 경우가 많은데요. 흐름만 살아나면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한 조리법이나 차가 아니라 머리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루 일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시간대를 맞추지 않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약해진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되찾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닌데요. 몸이 변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을 어떻게 나누어 실천하느냐에 따라 몸속 흐름이 달라지고 머리카락의 반응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루의 시작은 흐름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요. 밤새 몸이 쉬는 동안 기운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머리 쪽으로 가는 흐름은 미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몸을 문지르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생강과 대추 조합을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흐름이 약한 분들은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곤 하죠. 아침에는 몸을 깨우기 위해 따스한 물 한 잔 정도만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간은 점심 이후인데요. 이때는 기운이 바깥으로 향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흐름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는 기운을 고르게 유지할 수 있는 생강과 대추 조합을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오후 4시 전후로 마시면 몸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쪽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마시는 생강과 대추 조합은 머리카락이 하루 동안 소모한 힘을 되돌려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떨어진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저녁 무렵은 머리카락이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생강과 꿀 조합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마시면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흐름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시간대는 머리의 회복 능력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라 생강과 꿀의 기운이 머리뿌리까지 도달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은 몸속 흐름이 가장 정체되는 오후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후 5시 전후가 가장 적당한데 이 시간에 마시면 몸이 서서히 따스해지면서 머리까지 전달되는 기운이 더욱 빠르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쇼가오는 생강보다 더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하루 중 너무 늦게 마시면 몸이 지나치게 달아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가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루에 모두 마셔야 한다는 뜻은 아닌데요. 몸의 상태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조합을 줄여도 됩니다.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분들은 생강과 쇼가오를 우선 사용하다가 몸이 조금 안정되면 생강과 꿀을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좋아요. 반대로 두피가 예민하고 건조한 분들은 생강과 꿀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쇼가오를 더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내 몸의 흐름을 느끼면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천을 한 뒤 한 달 정도 지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머리를 감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머리뿌리의 감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이 살아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야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뿌리가 가볍게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작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흐름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쇼가오 조합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하루 리듬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그 반응은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보여주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수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만 잘 지켜도 변화 속도가 2배는 빨라질 겁니다.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든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은 분명히 반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양인데요. 생강을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과열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생강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하거든요. 생강이 몸에 스며드는 과정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거꾸로 흐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밤늦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은 몸의 흐름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이 가라앉아야 하는 시간대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밤 9시 이후에는 생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흔들리면 머리카락 회복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몸속 수분인데요. 생강은 흐름을 일으키는 힘이 크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을 실천하는 날에는 물을 조금 더 챙겨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으로 가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회복이 더딜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요. 기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이 소화에 너무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생강이 머리로 전달되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튀김이나 기름이 많은 고기, 지나치게 짠 음식 등은 생강을 실천하는 동안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 흐름을 무겁게 내려앉게 만들어 머리카락 회복에 방해가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속이 예민한 분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쓰린 분들은 처음부터 생강을 많이 먹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인 뒤 그 물만 마시거나 생강량을 절반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생강은 양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섯 번째는 지나친 기대감인데요. 생강을 하루 이틀 실천하면서 바로 머리카락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하루에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몸속 변화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 이틀 변화를 보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회복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뿐이거든요.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생강이 가진 힘을 제대로 머리까지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부분만 잘 지켜도 흐름이 훨씬 안정되고 머리카락이 회복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온전한 흐름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하죠.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라 하더라도 그 작은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언제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몸이 회복하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는데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쇼카오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한두 주 동안은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3개월쯤 지나면 몸의 반응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머리뿌리의 느낌인데요.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힘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살짝만 잡아도 툭 하고 끊어지던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 듭니다. 정수리 쪽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뿌리가 예전보다 묵직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머리로 가는 흐름이 이전보다 안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인데요. 첫 달에는 빠지는 양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지만 3개월이 지나면 머리를 감은 뒤 빠진 머리카락의 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샴푸 후 손바닥에 모인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적어지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줄어들죠. 이때부터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세 번째 변화는 흰머리의 움직임인데요. 오래된 흰머리가 갑자기 검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띠는 모습이 서서히 보입니다.
그것이 아주 연한 갈색일 수도 있고 검은빛이 살짝 도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기뻐하는 부분이거든요.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흐름은 더 깊은 곳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은 머리숱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손으로 쓸어 넘길 때 예전보다 탄력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수리에서 보이던 텅 빈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거울을 볼 때 어둡게 차오른 부분이 늘었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하죠. 6개월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의 흐름뿐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이 안정되기 때문인데요. 생강과 꿀은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생강과 대추는 몸의 깊은 곳에서 기운을 채워주며 생강과 쇼가오는 머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꾸준히 이어지면 머리카락이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요. 3개월,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몸이 움직이는 속도를 생각하면 결코 긴 시간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1cm도 자라지 않고 뿌리가 살아나는 과정은 더 느리거든요. 그 느린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들이 쌓여 어느 순간 거울 속 모습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흐름이 잡히고 6개월 동안 머리카락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흐름이 살아난 머리는 계절 변화에도 흔들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머리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기운도 함께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몸은 나이를 떠나 흐름이 살아나면 반드시 반응하려고 하거든요. 3개월과 6개월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정이고 이 시간 동안 쌓인 노력은 반드시 머리카락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머리의 흐름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흐름은 다시 머리카락을 채우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매우 솔직하게 나타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변화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흐름이 약해졌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직 힘을 되찾을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쇼가오의 조합은 그동안 약해진 흐름을 다시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멈춰있던 움직임을 되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흐름을 바로잡는 실천을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머리카락은 몸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회복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변화의 조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아요. 흐름만 되살아나면 머리는 다시 반응하거든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머리뿌리의 힘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잔머리가 두꺼워지면서 거울 속 모습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흰머리가 천천히 어두운 색으로 바뀌는 모습은 이 흐름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흐름은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강조합을 실천하는 과정이 오래된 문제를 되돌리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실천한 한 숟가락이 내일의 회복을 만들고 사흘 뒤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머리카락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묻는데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고 흐름은 다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가벼운 변화가 느껴지고 3개월이 지나면 머리뿌리에서 힘이 올라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거울 속 모습이 예전보다 단단해진 느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흐름을 바로잡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면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그에 맞게 반응하죠. 여러분도 머리가 다시 힘을 찾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